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리니의 내 집 마련 노트 12월 31일 마지막 지금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게 네. 종합 CNI 조사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쨌든 이제 그걸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1위고 이제 그 국내임 후보들 중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위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서 좀 이제 후보들의 계속적인 출마 선언을 보면서 저희도 부동산 정책을 좀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야기할 주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손본다 이거와 관련 이야기예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 부동산 중개사님들은 그거는 지금 물량이 우리가 거래 건수가 워낙 적어서 그걸 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팽팽한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가요? 내부 상황이? 아마 이게 주택 부분만 포함될 거예요. 네네네. 이 중개 뭐 상가나 오피스텔은 아파트만? 예, 상가나 네. 뭐 사무실 같은 건 아니고요. 네네. 주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 주거 부분 특히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이제 폭등을 하니까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이제 일정한 유례에 의해서 계산되기 그쵸. 때문에 예. 아파트 값이 2배가 되는 순간 중개 보수를 2배 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네. 많이 돈 버시겠네요. 한 건 상담하는 거. 근데 이제 저는 그거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네. 없는데 하시는 네. 분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그 아파트 시장은 끝났다고 얘기해요. 중개 수수사 입장에서는. 왜냐면 네. 아파트를 이제 비싼 아파트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근처 상가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상가 임대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파트 그 주변 상가 임대료가. 신축 상가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도 분양 아파트도 비싸지만 상가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상가 임대료가 한 뭐 잘은 모르겠지만 50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면 거래가 잘 될 때는 500만 원 주고도 남지만 네. 거래가 잘 안 돼요. 고가 값만 올랐지 네네. 거래가 되는 경우도 드물고 또 그 오른 사람이 자기가 거기 못 들어가요. 대출도 많고 하니까. 세를 주다 보면 네. 세도 잘 안 들어오고 뭐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막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 예. 있는 상황에서 가끔 이제 거래가 되면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재 중개 수수료율에 따라서는 많은 수수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네. 또 중개사 입장에서는 가끔가다 한 번씩 있는데 이거를 지금처럼 내고를 한다면 사실 어떻게 유지하냐 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단일요율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그 어떤 방식이죠? 단일요율제. 지금은 방식이? 어떤 네. 거래 가액이 있어. 아파트가 있고 네. 아파트가 뭐 매매 같은 경우 9억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네. 0.9냐 0.5냐 네네. 그게 상한이에요. 아파트인 경우에. 네, 예. 상한이니까 맥시멈이죠. 네네. 근데 보통 소비자들의 한 90%는 그냥 그 금액을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한이기 때문에 그 위를 맥시멈으로 해서 협상할 수 있어요. 근데 협상력에서 소비자 한 90%는 부동산 그 사장님들하고 그 협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 숫자가 0.9, 0.5%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부동산 입장에서는 0.9, 0.5 상한을 부를 것이고 네. 소비자 일부는 이게 상한이니까 가격을 내고야 될라 네네. 얘기하겠지만 가끔 있는 이게 거래가 되잖아요. 예전에 네. 비하면. 네. 그럼 절대로 그 부동산 입장에서는 내고를 잘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힘드니까. 보통은 이제 그 양도인이 반반씩 내잖아요. 아닙니다. 안 그런가요? 각자 내는 거예요. 0.9, 0.9% 0.5 각각 아닙니다. 내는 거예요? 그럼요?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10억 10억 그 아파트를 매매를 했다 할 때 네. 이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10억이면 매매면 0.9니까 900만 원이거든요. 네. 매도인도 900만 원, 네. 매수인도 900만 원 내야 돼요. 1,800만 원 근데 아니죠. 네. 그게 이제 그 손님과 네. 그 아파트 소유주가 한 손님일 수도 있고 네네. 두 명이다. 네. 아니면 부동산마다 손님이 그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동 중개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각자한테만 이제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크게 받냐 하지만 예. 부동산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그동안 임대료가 한 500만 원 되면 네. 500만 원의 광고비 하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부동산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네. 절대 아파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 그게 옛날에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네. 특히 새로 시행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지 마라.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윈도가 높아져서 네. 예전처럼 소비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말만 듣는 게 아니다. 네.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네. 쉽지 않다. 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아파트 중값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수수료가 소비자 입장에 비싼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일세, 네. 거래 금액 예. 얼마이든 간에 관계없이 예. 그냥 매매는 뭐 0.3으로 하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네. 임대나 매매나 무조건 0.3을 하자. 그럼 10억짜리 매매를 주거나 네네. 10억짜리 임대를 줄 경우에 0.3을 하면
300만 원이에요. 네네. 예, 300만 원으로 고정을 하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소비자들은 예전에 비해서 네.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중개 수수료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반반일 거예요. 일단 협상력이 딸린 부동산도 있거든요. 그쵸. 손님하고 그것 때문에 실랭이 벌이는 게 싫어서 마음 상하신 부동산 사장님들은 0.3이라도 깔끔하게 받으면 좋다 하는 주의가 있고, 굳이 내가 왜 그렇게 0.3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매매 같은 거 0.9인데 0.6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10억이니까. 네. 못하겠다 사람도 반반 나눠지는데, 예. 지방은 0.3을 해버리면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낮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너무 적겠네요. 너무 적죠? 그럼 생활이 안 된다고 네. 지금 불면소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심각하네. 예, 그래서 이거를 예, 예.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심하잖아, 편차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이제 국토부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거든요. 네네.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거를 부동산 거 중개 예, 예, 예. 수수료요? 그 이제 조례나 국토부 규정에 정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네. 이거를 이제 그 광역 단위로 사정에 맞게끔 룰을 정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지금처럼 그 협상을 하게 만드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네. 분쟁이 많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률세로, 네, 그러니까 네. 정액세로 그냥 몇 정해서? 퍼센트가 됐든 딱 네. 정하는 게 좋고, 네. 그 정하는 걸 뭐 제가 이제 같은 업종에 일을 하지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래서, 예? 그러니까 0.3을 얘기하거든요. 네, 네. 3은 이제 밑에 하잖아요. 네, 네. 정해놓고 네, 만약에 최저선만 정해놓고. 정해놓고 0.3이고, 만약에 난이도에 따라서 부동산 입장에서 이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뭐 의욕도 안 생기고 잘 이렇게 물건 내고도 안 하고 네. 그런 동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비자 입장에서 노력을 해서 이익을 준다면 그 손님이, 고객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조금 더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네. 지금 중개수수료 법률이 정해진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10원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거기에 규정은 또 없어야 되죠. 그 비율 이상을 받으면 네, 안 예, 되겠죠? 정해진 수수료를 넘으면 안 돼요. 초과 수수. 그 네. 범죄행위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죠? 그게 뭐냐면 네. 고객을 상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네. 상한을 넘는 거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고객을 정보가 없으니까 고객은 네, 네. 속여서 착취하는 걸 금지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정리를 하면 네, 네. 수수료를 0.9에서 0.35로 일률적으로 정해도 괜찮아요. 네, 서울을 네. 기준으로 할 때 서울 기준으로. 0.3만 하되, 네, 네. 만약에 좀 더 서비스를 넣어서 고객이 좀 더 이익을 받는다면 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정할 수가 있죠. 더 줄 수도 있고. 근데 부동산 쪽에서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걸 조건으로 거래를 중개를 하면 부작용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더 줄 수 있는 여지는 만들되 그거는 소비자의 마음이다. 아, 음. 정리하면은 일단은 그 0.3에서 그러면 한 0.9까지? 아니요, 0.3. 네, 딱 0.3을 네네. 정해놓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 아, 예, 제 생각은. 그러니까 최저선을 정해놓고 그 위로는 상한선을 지금 현재 한 0.9까지니까 그거는 그냥 자유롭게 내비두고, 그 소비자가 더 줄 마음이 있으면 더 주고, 그거는 알아서 소비자, 예, 그죠, 네, 그죠. 소비자 마음대로 네. 하는 방식이 네.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이제 우리 소장님 개인적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그 중개보수 개편안을 만들려고 하긴 하나 봐요. 그래서 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업계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지금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대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참고 자료를 삼기 위한 투표고, 진짜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는 아닌 것 같은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국민 선호도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금 29일부터 1월 8일까지 이 기간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29일 기준으로 볼 때, 오후 3시 기준으로 볼 때 1668명이 여기 이제 투표를 했는데요. 개편안은 지금 5가지 정도를 네.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거래 구간별 누진 차익 활용 방식, 그다음에 거래 구간별 누진 차익 활용 초과분의 상하한 요율 협의 혼용 방식, 그다음에 거래 금액 구분 없이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단일 요율제로 전환. 그다음에 거래 금액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 상한의 단일 요율제 전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하한 요율 0.3에서 0.9% 범위 내 공인중개사, 소비자 협의 등 요 5가지 방안을 가지고 이제 어느 안이 좀 합리적인가 이거 좀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 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알기 어려울 것 예, 같아요. 어려운데, 이게 어려우면 소비자들은 일생일대 한 번 거래를 하잖아요. 그쵸. 잘 모르죠. 근데 네. 매일만 이거 거래하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네네. 얼마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돈의 문제는 네네. 누구나 알게 딱 심플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면 좋지만, 네네.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가 결국은 주장한다고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빨리 매듭을 짓고 네. 앞으로 지주원 그 거래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네네. 심플한 게 좋다. 그래서 저는 0.3, 소비자들이 0.3을 원하거든요. 네. 그냥 매매, 임대 할 것 없이 0.3, 네. 0.3을 고정을 하고 네네. 그러면 일을 안 해도 0.3, 일시에도 0.3이면 네. 좀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비자가 생각할 때 정말 좀 더 이 사람한테 내가 그 수수료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소비자, 소개해주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그 소비자가 정하는 거고, 네네. 근데 법에 지금은 그 더 주면 안 되잖아요. 수수료를 정하면 네. 초과는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건 폐지해야 된다. 아, 그거를 그렇게 가서 해줘야 된다. 소비자가 어떤 수수료는 소비자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네.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악용하고 그러면, 네. 자, 그럼 이제 악용은 보통 부동산 쪽에서 이제 이용할 거예요. 네. 내가 더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아, 그런 네. 경우에는 그런 계약을 경우는- 파기해버려야죠. 아니요, 그런 경우는 공인중개사는 면허제도잖아요. 네네. 신고하면 되겠네요. 단속을 하는 부서가 지금 우리 얘기되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 네. 여기서 다 관리하거든요. 네네. 만약에 직업군인 공인중개사들이 0.3만 주게 돼 있는데 악용해서 고객을 기만하거나 업 강압하거나 어떤 식으로 해서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행태가 있을 겁니다. 네. 유행하면 네. 그것도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받으면 되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상한제를 두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진짜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줘서 내가 굉장히 크게 만족했다. 그러면 좀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자유롭게 풀어주되 부동산 업자 측에서 뭔가를 옵션을 걸 경우에는 바로 신고해버리면 여기가 이제 처벌을 받는 네. 그런 방식이 제일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 여기 5가지 방식 중에 우리 그 소장님이 가장 좀 소장님 의견하고 비슷한 건 어느 건가요? 제가 이제 그거죠. 단일 요율제. 왜냐면 네 번째 있잖아요. 0.3% 상한의 단위 요율제로 전환. 네. 아, 네. 그런 전환이고 지금 부동산 쪽에서는 아마 네 번째 0.3에서 0.9 범위 내에서 협의하자고 그러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협의는 네. 대부분의 소비자 협상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진상 고객들은 이겨요. 네. 협상력에서. 진상 고객이 우리가 있어요? 표현할 때. 네. 근데 대부분의 선량한 소비자들은 협상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심플하게 0.3만 주는 걸 알고 있고 네. 매매 임대 할 거 없이 네, 네. 단지 너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 좀 내가 보답을 하고 싶다. 너무 좋은 집을 사거나 너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네, 응? 그렇죠. 그걸 그러면 내가 한 몇천만 원 싸게 샀는데 네, 네. 수수료 100만 원, 200만 원 더 주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지금은 그 법으로 금지했지만 그걸 좀 새로 개정할 때는 그거는 한다. 근데 그걸 악용을 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 그 시민이 언제든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네, 네. 그렇게 큰 잘못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지금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초과 소송한 거 무조건 하면 무조건 그거는 이제 네, 그- 처벌을 받게 네, 되는 네.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굉장히 급등을 해가지고 이 중개 수수료가 굉장한 소비자들한테는 스트레스예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이제 집을 사거나 뭐 임대하거나 할 때 꼭 깎아달라고 그 요율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깎아달라는 말을 꼭 하거든요. 너무 비싸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인 안으로 좀 개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집주인이 직접 자기가 어디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직접 이렇게 올려가지고 직거래를 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식이 많이 좀 퍼져나가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 직거래에 대해서 이제 허상이 있습니다. 아, 어떤 허상이요? 우리가 직거래는 용어 자체는 너무나 좋아요. 네네. 왜냐면 중간에 낀 어떤 그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네.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은 거주하는 곳이고 화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어떤 이게 것들이? 물리적인 화자도 있지만 네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오래된 집은 아, 예. 항상 그 하수도 문제나 상수도 문제나 그죠. 가스 문제나 단열 문제나 예, 예. 아니면 그 누수 문제나 그 집에 대한 사연이 있는. 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소비자는 처음 해결할 수 없고 심지어 집주인도 모를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되어 있지만 이게 중개를 할 때는 그런 물리적인 상태도 어느 정도 체크를 받아야 되고요. 네네. 법적인 문제도 아시는 분은 간단한 문제지만 처음으로 뭐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게 등기부등본을 띈다고 해서 네. 그게 대출이 있고 대출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용어도 뭐 생소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간단하지만 처음 접하는 분은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네네. 주저하게 돼요. 네. 주저하면 거래를 안 하면 다행이에요. 네. 거래를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문가들을 중간에 둬서 네네.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을 자주 잊지 않으니까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난 거래는 하다 보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부동산 거래는 알다시피 임대하면 좀 뭐 자주 할 기회가 많지만 매매는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매매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냥 이렇게 뭐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네. 대부분 하면 한쪽 배우자는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외로 연세가 드셔도 재산이 많더라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직거래의 장점보다는 장점이 수수료 좀 아끼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네. 나에게 발생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위험,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도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직거래 방식은 아직까지는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네, 너무 이렇게 위험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직방이라는 게 직거래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이미 그 안에도 다 부동산들이 다 거기다 올리고 이렇게 그 보조적 거래를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좀 직방을 이제 오늘 사기업의 회사 영업인데 아, 제가 네. 직접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잘 이름을 네. 했는데 네. 거기도 이제 우리가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호갱노노나 다 말할게요. 네. 그다음에 네이버나 이런 네. 모든 부동산 광고업체 중에 한 명이에요. 네. 한 명에서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 중개사들을 영업을 해서 네. 광고를 하는 수업이고 네. 소비자는 돈을 안 내죠. 아, 네,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직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것도 일종의 중개사가 끼어 있는 플랫폼이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될 것 네, 같네요. 네. 예, 오늘 그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 내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 그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에서 이게 합리적인 수수료 개선 방안을 부동산 업계와 지금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그 권익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국민 선호도 조사 한번 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